지금 결과는 예상했지만 기각으로 나오니까 첫 번째 찜찜하고 짜증이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랐던 힌트 있지 않습니까? 네, 힌트가 없다. 힌트가 없는 게 이게 다시 한번 이 뭐지 왜 이렇게 힌트를 안 주지 이게 좀 저는 상당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네요. 찜찜하면서 네. 힌트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힌트? 그게 되게 찝찝한 게 뭐냐면 네. 각하 두 명이에요. 아 각하 두 명. 그러니까 사안과 사건이 다르다. 지금 한덕수 거랑 윤석열 거의 사안 사건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8대0 인용. 저도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덕수 거를 보면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사유와 이유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정영식 조한창이 네, 국민의힘이 김복현. 주장해 왔던 네. 예 박근혜 탄핵 선고 때는 그렇게 해서 야 이거는 형사적인 거는 좀 빼고 네.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진행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받아들여졌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고 각하를 요구하잖아요. 각하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로 그렇게 빼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주장을 들면 하는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국민의 주장이 자 내란죄를 뺐잖아. 네. 그럼 내란죄를 뺐으면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이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표를 안 던져.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건 안 돼. 아니지. 이거는 국회에서 그럼 헌재까지 안 넘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각하시켜야 돼. 이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그렇지. 있잖아요. 맞아. 그 논리를 정영식과 조한창이 네.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김복현까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걱정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요즘에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근데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내란죄 문제, 그 다음에 검찰 수사 자료를 갖다가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기됐던 게 준용에 대한 규정 이런 거였는데.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들이 평의를 통해서 다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아니 그러니까 평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준용 규정은 정영식의 입으로, 그다음에 증거 채택 문제는 이미선의 입으로, 그다음에 내란죄 문제 같은 경우는 문영배의 입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평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니네 이런 문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법 몇 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 헌법 몇 에 의해서 우리끼리 다 회의를 해봤는데 이건 문제가 없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문영배, 이미선, 그러니까 정영식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제가 볼 때 냅두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지 입으로 얘기해놓고.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자료를 계속 좀 판단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니까 이거는 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냐고. 아니 근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케이스가 다른 게 요거는 변론을 딱 2시간 했어요. 네. 변론을 딱 2시간 하고 검찰 수사 기록도 군검찰도 아무것도 증인도 없이 한덕수 총리만 나와가지고 변론 2시간 하고 그냥 끝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달을 쭉 넘게 증인들 쫙 불러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각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판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건 요 자체가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재판에 참여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할 게 없다라고 한 달 동안 계속 꾸준히 주장을 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주장이 없었어. 초반에 하다가 그냥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중국 때문에 그랬고 간첩 때문에 그랬고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당착적 논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한 달 반 동안에 왜 그러면 그 탄핵 심판에 너희들은 참여를 해가지고 너희 주장을 한 거니? 기각해달라고? 기각해달라고 주장한 요지는 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은 니들이 기각해달라고 한 요지를 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탄핵을 하고 인용을 해달라고 하는 국회 측과 관련해서 그거를 인용을 하고 뭐 그러면서 자신들의 결론을 쓰고 그 결론에 관한 의의를 마지막으로 달고 이제 끝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건의 성격 자체도 다른 거니와 절차도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사건, 그리고 그리고 뭐 자꾸 이제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란의 수계엄이잖아요. 내란의 수계엄이 데다가
가장 적법한 군 검찰이 또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들이 그거 지금 다 채택이 됐거든. 아니 그리고 예. 오죽하면 맨 마지막에요. 하도 난리를 제가 더 나쁜 말을 쓰고 싶은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할 얘기 다 하세요. 무제한으로 방어권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럼 당신 무제한으로 얘기하세요. 라고까지 다 풀어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평의에서 야 이것까지 난리를 치네 방어권 문제까지? 그래 그럼 방어권 다 풀어주자. 자 내가 시간 무조건 줄 테니까 싹 얘기하세요까지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자기들 내부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절차적 흡결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판이 윤석열 측이 제기하는 걸 다 들어줬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들어준 사람들이 절차적 흡결을 전제로 들어서 만약 각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잠깐만. 네. 두 분 말씀 말씀하세요. 맞다니까요. 예,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그냥 각하 2명을 한 게 찜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찜찜하고 저도 걱정이 되는 찜찜해. 거예요. 저도 찜찜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한덕수 건은 그냥 기각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잘못은 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을 복귀시킬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각하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직과 관련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그 숫자 정족수를 맞춰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각하시킬 줄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한마디 덧붙이면은 예.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 의결 정족수가 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아니면 200명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헌법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200명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헌법에 관한 이 주석서를 이제 그 쓴 사람이 애매하게 이제 쓴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의 헌법 재판관도 그런 이제 헌법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막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더 용이하게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요 얘기를 이제 윤석열 걸로 갖고 오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이렇게 이제 의결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 단계에 와서 탄핵 심판에 갖고 와가지고 다시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는 과정에 행위는 뭐 그대로 다 다루지만은 이 헌법을 위반했느냐라는 쟁점은 여기서 빼고 이제 논의하자라고 정리한 것이 이것이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위반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절차적 흥결이나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멀쩡한 헌법학자 중에는 없습니다, 사실. 멀쩡하지 않은 사람은 멀쩡하지 않으신 분은 그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소한 멀쩡한 사람 중에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뭐 얼굴에 철판 깔고 야 이게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 문제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제 쉽게 어느 정도로 쉽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이런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덕수 이 탄핵하는 데 필요한 이 의석수는 200석이야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이제 윤석열 탄핵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은 또 사실이다. 그 점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선고문이나 판결문을 이렇게 전부 다 보지를 않아서 그 결정의 의 부분에 보도 자료에 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시 그 의결 정족수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네. 요게 이제 이번 결정의 의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명은 각하 의견 냈잖아요. 근데 이게 두 명이 각하 의견을 냈지만 보도 자료에 이렇게 의의를 썼다는 거는 이제 일단은 그게 다수잖아요. 그럼 두 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는 거는 6대 2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네. 당연히 우리는 8대 0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각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한테 절대 다수인 6명은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렇게 지금 결정한 거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 후에 한 번 더 강조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찝찝한- 제가 이제 네. 최악수를 보면 말씀한 최악수를 보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영식, 조한창은 매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김복형은 매우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윤석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인용을 안 할 수 없는 자다. 법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김복형이. 그죠. 근데 이 두 예. 사람은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상황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결론적으로 6대2의 판단이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장 소장님의 지금 이 답답함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자기한테 반대하면 더 화나거든. 네. 만약 이게 만약에 기각되는 순간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분은 장 소장님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장 엄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저는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지난주에 한때 장 소장님이 네. 드럼 통론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시 떠오를 정도로 드럼 통론은 틀렸어. 종이관론이 좋습니다. 종이관. 그러니까 상당히 압박을 또 느끼실 관까지 것이다. 얘기를 해요. 종이 드럼통도 관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드럼통보다는 드럼통이 냄새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드럼통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25,000원짜리 종이관이 냄새는 덜 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날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 찝찝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까지 계속 소문난 게 김복형 네. 재판관이 계속 또 각하 얘기를 한다. 더 문제가 있다고 그랬다. 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뭐 소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정영식, 조한창 가만히 있다가 각하하고 김복형은 나는 계속 각하 의견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각하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인용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저도 그냥 여러분 의견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불리하게 좀 판단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갑자기 확 드네요. 각하 의견 2명 낸 거에 대해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죠. 네.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많아요. 예. 그건 뭐 윤석열 전망까지. 근데 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 선거 공지는 언제 할까요? 그래서 참 예. 저는 지금 해라. 지금 오늘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해라. 네, 라고 촉구를 하고 빨리 좀 해라. 밤을 새서라도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거의 물리적 충돌이 사실은 이 집회 현장과 그다음에 이제 농성하는 분들과 이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의 어떤 정도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우발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간헐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불거진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쭉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4월설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이 4월까지 넘어간다. 예. 그럼 이번 주에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 위기감이 들고 요 4월설의 근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음모론적 근거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다 하고서라도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대목은 한번 야 이거는 그런가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런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임기 끝나지 않습니까? 4월 18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후임 재판관들의 어쨌든 뭐 언젠가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될 거니까 후임 재판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반 사건들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달에 마지막 목요일 날 선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번 목요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목요일 날 아마 일반 사건 선고를 할 것이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목요일 날은 일단 그 선고하느라고 이제 윤석열 선고는 안 할 것이고 그럼 금요일이 남는데 만약에 금요일 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3번 지금 선고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목금 연속 선고를 하는 것인데 보통 그렇게 일정 잡기 어렵지 않겠느냐. 뭐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다음 주로 또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라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할 상황이냐라는 말씀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고려할 상황이냐. 무조건 이번 주 내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오늘이라도 빨리 공지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보수파 쪽이 지금 엄청나게 흥분해 있고 기가 살았어요. 더욱더. 그러니까 흐름을 쭉 봐보세요. 대통령 즉 구속 취소가 됐고 또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들 또 기각됐고 한덕수 기각됐잖아요.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보수파가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고 요구를 하면은 헌재들도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더 심해질 것 같고 당장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을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탄핵 남발하는 악의적 정치하는 민주당 나쁘다. 민주당 반성해라. 국민의힘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참 요새 흐름과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6일 이전에 선거기를 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재 판결이 정치적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근데 26일 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26일. 네. 예. 근데 그 이전에 만약에 선거기일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뭐 자기들이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소위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이재명의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 갖다가 서로 이렇게 저울질해서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렇지. 정치적 오염이 발생했을 때 예. 쌍방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헌재 스스로 만들어주는 결과들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뭐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방, 그러니까 소위 진보와 보수를 지치게 만들어서 헌재가 판결이 되더라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등. 또 그 이전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아마 퇴임 3일 전인가 아마 선고가 됐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퇴임 뭐 얼마 전에 할 거다.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선고 기일이 계속 뒤로 미쳐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3월 26일을 넘기는 순간 소위 정치적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오염은 불복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재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관례, 그러니까 나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중대한. 박근혜 때가 두 가지입니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된다. 이게 중대성이겠죠. 예.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했는지 막 액수를 만들어서 갖고 왔던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런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일단 그리고 처리나 절차에 있어서도 중대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주심이. 그럼요. 주심이 처음에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리할 때 네. 처음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의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아니 국민한테 총을 들이대고 장갑차를 밀고 들어오고 선관위로 들어간 게 다 눈으로 확인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국민이 뽑은 자가 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대고 장갑차를 들이대고 선관위에 침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소위 판결하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청사재판 2심 결과를 보는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저는 제가 볼 때 헌재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야 한다. 이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